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간상으로는요 7월 10일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윤석열 총장이 방금 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바로 SNS, 요즘은 이제 윤석열 총장 페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북을 통해서 입장문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입장 내용은 지금 코로나 4차 유행과 관련한 정부에 대한 촉구 비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일서부터 2주간 25일까지 아주 가장 농도가 센 4단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사실상의 이 봉쇄 조치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입장문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필요한 백신 빠르게 수급해 와라, 이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걷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친구들하고 치맥도 즐기고 야구장도 찾아서 소리도 지르고 가족들하고 나들이도 하는 이러한 평범한 소소한 일상을 되찾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졌고, 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이러한 희망을 갖고 국민들이 버텨왔는데, 또다시 이렇게 많은 고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아려온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이 가장 힘들다, 이러면서요,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끝내 이겨내셨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힘내시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요, 이 팬데믹과 관련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비교적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정부에 대한 이 비판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강조하는 선에서 지금 대응 입장을 내는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윤석열 총장 그동안에 각 부분별로 많은 이 비판적 시각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어제죠, 날짜상으로는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적응 잘하고 있다, 대응을, 이러면서 이 긍정평가한 우리 국민들의 프로테지가 20%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 여권에 있는 국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제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이 대응 조치 하나하나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이 공개적인 행보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 탈원전 정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중적 비판에 직면하다 보니까 정부가 탈원전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신한울 원전 1호기가 바로 오늘 조건부로 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1호기가 완공된 지 15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어요. 이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이 4가지 조건을 걸면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요, 2019년도에 신고리 4호기에 이어서 이번 신규 원전 허가는 2번째가 됐는데요. 이번에 지난 2019년도 이후에 거의 2년 만에 2번째 신규 원전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야권에서 대대적으로 이 탈원전 문제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2050년도 탄소 제로, 이 국가적인 목표와도 상반되는 것이고요. 또 이 국제적으로도 이미 지금 원전 문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 소형 원자로 해외에 한미가 공동으로 진출하자, 이런 또 이 합의 문안까지 지난 5월달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국내적 이 추세를 반영해서
신한울 1호기가 다시 이제 허가 신한울 1호기가 조건부지만은 다시 운영 허가를 받게 됐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비판도 이러한 신한울 1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통,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끔 정부가 나름대로의 노력,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노력을 더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 총장 부인 논문의 이 표절성이에요. 이것을 지금 여권이 대대적으로 꺼내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윤석열 총장도 입장문을 내고 여당의 여권의 인사들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지금 현재 이런 논문 표절과 관련된 문제,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이 세 명을 윤석열 총장이 직접 뭐라고 그럴까요?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세 명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립니다. 먼저요,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지난 2004년도에 경희대에서 박사 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론적 배경에 해당되는 8쪽 분량의 내용 대부분이 접속사와 마무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1991년도에 만들어진 다른 논문과 거의 같다. 이것이 지난 2012년도에 학술단체 협의회에서 검증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표절 내용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요, 지난해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정세균 총리는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2004년에 논문이 통과됐고 2007년에 연구윤리 기준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연구윤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 당시 논문이 통과된 이 3년 전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좀 표절 인용이 됐다. 그래서 본인이 좀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걸 갖다가 표절이라고 인정하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참 뻔뻔스러운 이 부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는요, 2005년도 12월에 이 경원대, 지금은 이제 가천대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중에 76페이지 중에서 총 본문이 76페이지인데요. 그 중에 40여 페이지에서 표절 혐의가 발견됐다, 이렇게 비판을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해명했냐면요, 표절은 아니다,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천대학은요, 학칙 개정안 5년 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논문 표절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는요, 지난 2003년도에 재선 의원 시절 때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논문이 표절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래서 논문 내용 일부를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2003년도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에서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이전이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연구윤리 기준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 역시 추미애에 나온 참 뻔뻔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표절 의혹 반드시 해명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이런 윤석열 총장의 비판과 그리고 공세는 상당한 설득력과 그리고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 K방역 넘버원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습니까? 최근에 이르러서도요, 이 코로나 이 방역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G7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런 사진을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제시하면서 각국 정상들이 한국이 방역 세계 1등이다. 이런 장면이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해줬고요. 그리고 이 K 방역에 관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찬사를 받은 데 대해서 자신감과 자부감을 갖는다. 이렇게 밝힌 것이요. 지난달 18일입니다. 예. 그런데 G7 회의가 끝나고도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청와대에서는요, K방역 성과를 홍보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K방역뿐만 아니라요, 경기 회복에 대해서도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또 이 하반기부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도 더 빠르고, 또 이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확대 경제 장관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청와대와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이 방역 잘 되고 있다 자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포용적인 회복 아주 잘 되고 있다,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홍보한 것이 바로 한 달 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앞을 못 내다본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무능을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의당 대표는 방역관리 기준과 지침의 적용, 권력의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이 민노총 지난번 집회 여러분들 8,000명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 대유행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정부와 민노총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또 이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노총 집회 방치해 놓고 2030 젊은 세대에 뒤집어 씌우는 행태, 이거는 두고두고 기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방역에 있어서도 선택적 정의, 선택적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요,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달에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고 했지만은 이틀 뒤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된 바 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했지만은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늘고 4일 뒤에 비상 상황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이런 모순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능한 문정권에 있다는 상황 오판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이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야권 인사들의 그야말로 정부 여당의 무능력한 방역 대책, 이런 것들도 윤석열 총장이 비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그 심각성을 정부 야당에서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오늘 윤석열 총장이요, 고시촌을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고시촌을 방문해서 이 방문록, 그야말로 힘내라,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옳은 일이니 힘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는 꿈, 아주 올바른 꿈을 꾸고 있다. 이런 격려성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그만큼 이 젊은 세대들, 또 고시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 고시 준비생들과 함께 그 고통을 공유하겠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이미 구수까지 한 그런 일종의 저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참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쓰라린 경험이 오늘날 꽃이 돼서 지금 피어가지고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쳐서 지금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길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갖는 길과 마찬가지 길일 것이다. 희망을 지금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러한 좋은 활동이 아닌가. 그래서 2030 세대와 호흡을 갖춰야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강한 집념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이 논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논문, 이 김건희 씨죠. 이 부인 논문과 관련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MBC가 그야말로 경찰관을 사칭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MBC 사태 관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이 이제는 이제 법적
투쟁으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MBC와 윤석열 총장과의 일대 말하자면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 그 다음에 여권 정세균, 이재명, 그리고 이 추미애 이런 표절 의혹 우리가 같이 맞불을 강력하게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까지는 만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만남도 어제 있었던 김영환 의원과의 만찬 석상에서요, 윤석열 총장은 이제 곧 찾아뵙겠다 이런 입장은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어제 윤석열 총장의 이런 입장이 오늘 보도가 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힘이 났는지 오늘 연합뉴스에 출연해서는요, 상당히 또 호의적인 시각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처가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대권 가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권 윤 총장에게 대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겠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입당 문제는 스스로 선택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합승을 하게 될지 아니면 독자적인 힘을 기를지, 이것은 최종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개인이 결심할 밖에 없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조만간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청와대의 외압 실체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추미애하고 동반 사퇴하라. 그러면 징계를 풀어주겠다. 이러한 이 비화를 윤석열 총장이 공개를 했어요. 바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요, 이미 청와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강력히 부인하고, 지금 민생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 챙기는데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주장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딱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추미애 장관이 방금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본래 추미애 장관이요, 윤석열과 갈등 관계에 있을 때도 심야 입장문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버릇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퇴는 본인 스스로가 결단한 것이다. 누구의 구상이나 의도에 의해서 물러난 게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주장한 거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금방 탄론할 거짓말을 하고 청와대와 문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정말 덩치에 안 맞는 말이다 까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특징적인 것이 덩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까지 한 것은 바로 추미애의 인성 한계를, 인격의 한계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오늘 또 한 것 중에서 특색 있는 우리가 짚을 것은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 절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 김건희 부인은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술집 가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부인은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교사도 했고 대학에서 초빙 교수, 경영 교수까지 했고 석사학위를 2개나 받았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모와 관련해서는요,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 기존 입장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독탁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윤석열 총장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여러 가지 입장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TV조선의 단독 보도인데요, 지금 서울대 그동안에는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를 할 수 없다.
이런 고집을 쭉 부려왔어요. 고집을 부려왔는데 오늘 TV조선 단독 보도에 의하면 1심 판결이 나면 조국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놨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지금 현재 직위는 해제됐어요. 직위는 해제됐지만은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월 평균 27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업을 안 하면서 급여만 지급하는 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저도 이 봉급받은 거 전부 사회에 환원하라, 이렇게 주장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권의 지지가 쭉쭉 빠지면서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전국 환경이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론의 압박을 서울대학 측에서도 이제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서는 징계위원회를 1심 판결이 끝나는 대로 열어서 서울대 교수직 결국은 이제 해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해임 수준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요, 지금 1심 판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최종적으로 1심 판결 하기 전에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학인데 이런 사람을 징계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 이거 서울대학교 문을 닫든가 아니면은 이 총장이 사표내고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중권 씨를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거, 뭐 근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라, 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관해서 이 김부선 씨가 바로 이제 맞대응을 하는 건데요. 뭐라고 맞대응을 하느냐? 진중권 씨는 이성간 교제할 때 이혼할 걸 대비해서 증거를 차곡차곡 모두 모아두나 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비판하면서 진중권 씨 혹시나 오래전에 본인한테 경비행기 태워준다고 데이트 신청한 것을 본인이 거절하기 때문에 이따위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과거에 진중권 씨가 김부선 씨한테 경비행기 데이트하자라고 제안했던, 프로포즈했던 사실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 김부선 씨의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스캔들 어디까지 참 이 진전이 될지 굉장히 참 뭐라고 그럴까요, 우려스럽기도 하고 또 관심도 가고. 왜냐하면 진중권 씨보다도요, 이재명과 관련된 이 히든 스토리들이 뭐 있으면은 비하인드, 이 비화들이 있으면 거기에 김부선 씨는 좀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선을 자꾸 넓히지 않아야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도 다 확인이 됐어요. 최근에 북한이 우리 한국 원자력연구원도 해킹을 했고, 그 다음에 카이도 또 이 해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이버 그래서 이 침투 실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관해서 12일간이나 노출되도록 그대로 놓아졌어요. 공격에.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정보원의 무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이 무능은 바로 박지원 원장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왜? 이거 김정은이가 전부 해킹 지시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막아버리면 김정은이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지원이 지금 미션 넘버 1이 뭐겠어요?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장악하는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직무유기하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도 이 국제사회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미국을 위협하고 동맹과 파트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을 할 능력을 북한이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사회, 네트워크 방어자, 그리고 대중이 방심하지 않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용호 의원도 말이죠, 이러한 정부의 무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이 현실 세계에서 매맞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가상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까지도 이렇게 매맞는 거, 참 정부가 딱하기 짝이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4년간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만 김정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 참 굉장히 안타깝다, 딱하다, 이런 입장을 표현하고 있고요. 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 합의를 지키겠다고 버티는 거 보면 참 측은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현재 북한의 이런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서 안타깝다라기보다는 좀 이 비판 쪽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려 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 일본에 가가지고 또 스가 총리한테 얼마나 굽신거리는 대일 외교를 하고 올지,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 보면 그야말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더 우리가 높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제가 여러분께 또 방송을 해드릴 예정으로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침 일찍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